역도도 우리 인생도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 으라차차 힘을 냅시다. 파리 올림픽 한 달 앞두고 만난 역도 영웅 장미란 문체부 차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역도 영웅을 만났다. 올림픽 금은동을 따고 은퇴한 지 11년. 길에서 마주쳐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장미라는 윤석열 정무가 드물게 잘한 인사로 꼽힌다. 작년 여름부터 인터뷰하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며 거듭 미루다 해를 넘겼다. 역도 영웅이 어쩌다 공무원으로 나란 일을 한 지 어느덧 1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마침내 마주 앉았다. 오늘 머리카락은 힘을 좀 줘야 할 것 같아 앞집 언니한테 부탁했다며 수탈하게 웃었다. 2시간 대화하는 동안 선수는 종목을 담는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역도란 무엇인가? 누가 더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지 겨루는 스포츠. 복잡한 룰도 속임수도 없다. 장미란도 간단 명료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날마다 5만 킬로그램씩 들어 올린 사람답게 묵직하게 들렸다. 은퇴하고 보니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어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지요.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전문이었지만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한결 가벼워졌어요. 역도도 인생도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이더라고요. 반복하는 것을 좋아했다. 장미라는 중3 때 강제 다이어트로 역도를 시작. 잘 먹어서 체구가 컸지만 달리기나 멀리 뛰기를 잘할 만큼 운동신경도 있었다. 장미란을 처음 본 역도 코치는 어후 너무 좋다고 감탄했다. 중3 여름방학 울면서 돌아왔고 그의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다고요? 하기 싫은 역도를 시켜서 엄마 혹시 계모 아니냐고 울었지만 저는 부모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동 그것뿐이었습니다. 15kg부터 들었는데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자세도 금방 터득했고 기록도 쑥쑥. 일주일 만에 대회 나갔어요. 학교에서는 공부 우등생 말고는 칭찬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도는 잘한다 하니까 신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계획 세워 운동하면 다 목표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죠. 6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이었어요. 국가대표로 뽑혀 태릉 선수촌까지 갔지요. 연습량이 많을 땐 하루 5만 킬로 들어요. 2002년에 들어가서 2012년 20살부터 30살까지 태릉에서 청춘을 보냈어요. 그 10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룰루랄라. 매일 무거운重量을 드는 게 그토록 즐거웠나요?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실력이 갑자기 늘 순 없잖아요. 제 장점이자 단점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더 빨리. 1년 365일 중에 기록이 늘고 신나는 날은 사실 65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0일은 장미란도 힘들고 괴롭고 운동하기 싫죠. 그런데 65일이 좋으니 300일을 가볍게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반복했습니다. 벼락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라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정해놓잖아요. 푸시 프레스 최고 기록이 130kg였는데 전지훈련을 갔더니 중국 선수가 145kg를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 중에 내가 최고인데 나도 저만큼 할 수 있겠다 깨달았지요. 전지훈련 기간에 140kg로 늘렸고 나중엔 150kg까지 갔어요. 깨달음이라면 한계에 나를 가두지 말자.
역시 하면 되는군요. 저는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좋으면서 싫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면 되지만 힘드니까. 지금은 웃지만 그렇게 아프고 고독한 시간들이 다져져야 기록이 나아져요. 내가 더 올라갈 수 있구나를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룰루랄라, 그 시절이 룰루랄라예요. 중국의 무샹샹 선수가 라이벌이었지요. 만만치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건 부담인 동시에 정진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샹샹이라는 친구는 제게 스트레스이자 자극.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2kg 차이로 지고 나니 더 큰 산처럼 보였어요. 내가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듬해 세계선수권 때는 무샹샹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1등하고 싶어서 남이 실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무샹샹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누가 더 노력했는지 하늘이 알 거야. 그러자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결국 제가 이겼죠. 역도란 어떤 종목인가요? 호명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 역기를 들어야 해요. 손에 탄막가루를 묻히고 심호흡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다가도 그 순간부터 무아지경. 역도에서 성공은 역기의 무게중심과 내 몸의 중심이 일치됐다는 뜻. 부담되는 중량도 성공하면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무겁지요. 올림픽 여자 역도 무제한급에서 장미라는 2004년 아테네 은메달, 2008년 베이징 금메달, 2012년 런던 동메달 수확.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올림픽 금운동을 모두 가져온 한국 선수는 9명 뿐이다. 베이징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 그 시합은 장미란과의 싸움이었어요. 목표대로 인상, 용상 합계해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메달이 아주 기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런던에선 4등이었는데 도핑 적발로 나중에 동메달을 받았지요. 행복감은 금운동 순위 아니라면서요? 제가 받아보니 다른 종류의 기쁨이더라고요. 아테네에서는 얼떨결에 했는데 받아서 감사. 베이징에서는 금메달 못 따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해내서 감사. 런던에서는 기대도 안 했는데 늦게라도 도착해서 감사. 파벨에 손키스를 하는 장면은 뭉클했어요. 런던 올림픽은 준비하면서 유일하게 몸이 아팠던 대회. 왼쪽이 자꾸 무너지고 자다 일어서도 들던 무게를 그때는 못했어요.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출전을 포기할까 고민했죠. 마지막 올림픽이라 손키스는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이에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쉽지만 그동안 고마웠다, 바베라. 그 묵직한 새덩이 때문에 지금의 장미란이 있겠지요. 그럼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까지였어요. 런던에서 몸이 나한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죠. 출발할 땐 금, 은 메달이 있으니 동메달을 더해 컬렉션을 완성해야지 했는데 4등이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날은 셔틀 버스 타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울고 샤워하면서 울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꿀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내가 괜찮다는 걸 직감했어요.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동메달이 도착했잖아요. 그 일을 겪고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잘 풀릴 땐 들뜨지 않도록 누르고 잘 안 풀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생각하며 더 노력해요. 2013년 1월 은퇴 때 기분은 시원섭섭.
선수들은 누구나 멋지게 끝내고 싶어 해요. 좀 더 들어올려야 하나 생각하니까 세상 모든 짐을 다진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어요. 실업자 정밀환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됐지만 운동할 걱정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죠.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너희들 누가 알아주고 격려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사실 저한테 하는 말과 같았어요. 장미란,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 저절로 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 1년 어공으로 살아보니. 장미란 용인대 교수는 지난 6월 29일 문체부 2차관으로 지명됐다. 체육, 관광, 국정 홍보를 이끄는 자리. 세종청사로 첫 출근한 날 기억하나요? 차관 발탁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비판했는데 그때 제가 답했지요. 염려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그 이상으로 부응하겠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묵직한 것을 잘 들어올리지만 문체부 차관은 다른 의미로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어요. 강단에선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차관 업무는 전혀 다르잖아요. 문체부만의 일도 아니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선수 시절에는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잘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배웠어요. 공부도 시간과 무게의 양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반복이더라고요. 여기에 와보니 학교는 천국이었구나 싶습니다. 훨씬 더 큰 구덩이를 파서 채워 넣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덜 지치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지고 재미도 붙었어요. 돌아보면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운동이나 공부를 할 땐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반영해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문체부에서는 그게 안 되니 힘들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론을 듣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설득하고 양보하고 조율하고 진행되는 속도는 더디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떠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수업이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가 된 거 아시나요? 그 전부터 필요성에 공감한 분들이 꾸준히 논의해서 제가 있을 때 이룬 겁니다.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요. 최근 APEC 관광 장관회의에 다녀왔지요. 페루리마에 갔는데 도심에 아침 일찍부터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알고 보니 BTS 캐릭터 숍이 오픈하는 날. 외교나 관광은 지금이 호시절. K-팝, K-컨텐츠, 푸드 덕분에 외국에서 한국은 친근하고 매력적인 나라. 그럴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해요. 올림픽 출전할 후배들에게 한국 엘리트 체육은 위기를 맞았다. 체육으로 국위 선양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라지만 손흥민, 김연아 선수가 국민에게 준 감동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체육계가 위축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갈 수 있는 한국에 맞는 체육 정책을 마련해야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제가 올림픽을 3번 경험해보니 잘하든 못하든 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한 달 남았는데 어느 날은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날은 풀이 죽고 그럴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어요. 조금만 더 하루하루 밀고 나가면 시험날을 맞을 거예요. 연습한 만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야죠.
무숑숑과 승발대처럼요. 네, 여태껏 반복하며 흘린 땀, 쌓아온 것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너희가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어공은 늘공과 달리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끝나더라도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장미라는 다시 태어나도 역도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또래들이 화장할 때 탄막가루를 묻혔고 또래들이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불려야 했지만 억울하지 않았다고. 역도 그 무거운 쇳덩이가 준 혜택이 훨씬 더 크다고. 어떤 무게를 성공하고 역기를 바닥에 던질 때 기분이 문득 궁금했다. 신나죠. 나를 무겁게 한 중량과 불안까지 시원하게 내던지는 기분. 바닥에 떨어져 쿵쿵 튀는 소리까지 개운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